예,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전자통신연구원의 박정원입니다. 2023 DSC 혁신사업 기술 이전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진단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말씀드릴 순서는 기술의 개요, 기술 내용, 경쟁 기술과의 비교, 그다음에 기술의 사업성, 그다음에 국내외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체외 진단은 혈액, 분뇨, 체액, 침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몸 밖에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검사 방법에 따라 면역화학적 진단, 자가혈당 측정, 현장 진단, 분자 진단, 혈액 진단, 임상 미생물학 진단, 지혈 진단, 조직 진단 등 8가지로 구분되고요. 임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전문화된 요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같은 신종 질병의 출현이나 감염 질병의 유행과 인구 고령화로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조기 진단 및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어 체외 진단 산업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트렌드가 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검사의 적정성과 의료 비용 최소화가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어 현장 진단 검사와 분자 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아마 그 분자 진단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기기의 분류는 보시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8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면역화학 진단이랑 현장 진단. 요 현장 진단 어떤 이제 그 방법적인 면보다는 어떤 그 어디에서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나눠진 부분이고, 지금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가혈당 측정, 당뇨 혈당 측정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분자 진단에 대한 시장이 많이 확대됐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아마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의한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도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 진단 기기는 영어로는 POCT, Point of Care Testing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현장 진단 기기의 정의를 이제 말씀드리면, 기존의 진단 검사 기술을 소형화, 간편화, 자동화함으로써 진단 검사 전문가가 없거나 검사 전용 기기가 없는 경우에도 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검사 기기인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현장 진단 기기는 테이블탑 형태, 저희가 개발한 거는 테이블탑 형태의 현장 진단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현장 진단 기기의 이제 기술의 목적 및 필요성에서 말씀드리면,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 방향은 현장형 의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형 병원에서 이제 중소병원, 보건소, 요양병원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진단이 필요한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요. 전문 의료 인력이나 거대 장비 대신에 이제 비전문가가 또 사용이 가능한 소형기기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 기기 쪽으로 방향성이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장 검사 기기들은 긴 검사 시간과 높은 검사 비용이 필요로 한데, 앞으로는 신속하고 간편하고 저비용의 정확한 진단 검사 기술로 이제 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진단을 위해 높은 재현성과 정밀한 바이오 센서 기술이 필요하게 되며,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런 형태로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현장 진단 기기에 의해서 현장 진단 기기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대형 병원이나 서울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화된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형 병원 환자 집중으로 인해 중증 환자의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문제,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의료 근로자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도권 및 대형 병원에 집중된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진단 기기를 이용해서 동네 병의원에서도 대형 병원에서 하는 진단 검사만큼의 어떤 정확도나 그런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 진단 바이오 센서 기술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현장 진단 센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이오마커 자동 측정 기술은 기존에 이제 대형 병원에서 쓰는 대형 장비로 대량의 샘플을 처리해서 검사 결과 통보까지 최소
최소 2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던 그런 검사 방법인데요. 혈액 내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가 개발한 것은 환자 2명에 대해서 5종의 바이오마커 또는 환자 1명에 대해서 10종의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측정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였고요. 발생 반응을 통해서 바이오마커의 정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앞에서 대형 장비는 최소 2시간인데 저희는 15분 내, 길면 한 20분 정도의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병원의 센트럴 랩에 있는 장비는 이런 형태의 굉장히 한 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굉장히 큰 장비인 반면, 저희가 개발한 거는 테이블탑 형태로 중소병원에서 테이블 조그만 책상 하나에 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작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기의 그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현장에서 전혈, 그러니까 피를 바로 뽑아서 빠른 시간 내에 혈장 내 바이오마커를 사용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자동 측정할 수 있는 현장 진단 센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항원 항체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항원 항체 반응에 많은 충돌 횟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항원을 잡기 위한 많은 항체가 필요하게 되고요. 신호를 빠르게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신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다기능 디스크 플랫폼 기술과 그다음에 고밀도 항체 고정화 기술, 다중요소 기반의 신호 증폭 기술, 그다음에 이파장 흡광도 측정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 세척 기술까지 개발하여서 보시는 같은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앞에 보여드린 요 사진에 나오는 장비의 어떤 간단한 스펙인데요. 그 가로 50cm, 세로 40cm, 49cm, 높이 35cm 정도의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작은 크기의 장비고요. 측정 데이터가 이제 저장하면 그다음 컴퓨터로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고요. 전용 제어 프로그램 보시는 것처럼 뭐 이쁘진 않지만 간단하게 좀 제작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최소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15분 내에 바이오마커 혈액 내에서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장비의 어떤 자동 측정 시스템의 작동 순서는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혈장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검사 키트를 장착하게 되며 분리된 혈장을 분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분주된 혈장 속에 있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도록 반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반응되지 않은 항원이나 항체를 씻어내기 위해서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발색 용액을 분주해서 용액을 발색 반응을 시키고요. 시키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투과도를 측정하면 이 항원의 농도에 비례해서 발색이 되기 때문에 투과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변화된 투과도를 가지고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회전 운동 기반 다기능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긴 원형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기능이 크게는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심 분리, 그러니까 전혈에서 혈구와 혈장을 분리할 수 있는 원심 분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위치로 어떤 웰들을 옮길 수 있는 이동 플랫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회전이 되니까 회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있는 용액들이 잘 섞이도록 믹싱을 할 수 있는 혼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3가지 기능을 한 플랫폼에 엮어서 만든 게 핵심 기술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혈장이 분리되는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양쪽에 이제 혈액 샘플을 넣고 원심 분리를 하면 3000rpm으로 3분 정도 지나고 나면 요 밑에 빨간 혈구 세포와 혈장이 잘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항체가 있어야지 이제 항원을 빨리 잡을 수가 있는데, 항체를 많이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면에 표면에 그냥 붙이면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폴리머를 다층을 형성해서 3D 약간의 3차원 형태로 항체를 붙이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면에 붙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농도의 항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플라즈마 처리해서 폴리머 다층을 형성하고 나서 항체를 크로스 잉킹을 시키면 2D 면보다 약간의 3D 형태로 더 많은 항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발색 반응에 있어서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효소를 여러 개를 뭉쳐서 사용하였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효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천천히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다중 효소가 있는 경우에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게 농도비례하게 색깔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 효소에 의해서 반응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밀도로 항체를 붙인 바닥면에 의해서 더 많은 항체를 빨리 잡을 수 있어서 이 반응 속도를 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하였고요. 또 신호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광신호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TMB 흑강도 곡선을 보면 농도에 따라 변하는 부분은 660 나노미터에서 이제 농도에 따라 변하게 되고요. 500 나노 정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0 나노의 파장대의 빛을 레퍼런스로 잡고요.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그다음에 요에서 비례해서 660의 그 시그널을 이제 측정을 할 경우에 그냥 단독으로 재는 것보다는 훨씬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어서 측정 오차 값이 1% 미만으로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장을 써서 하는 고정밀 광학 측정 모듈도 개발하였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하지 않은 항원 항체들을 빨리 씻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게 자동으로 요 웰에 있는 용액들을 뽑아내고 다시 세척액을 분주하고 할 수 있도록 펌프들을 10개를 사용하여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채널을 동시에 이제 분주를 하고 5개 채널 동시에 흡입해서 뽑아내고 해서 작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의 모터를 각각 5개의 모터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기술들을 다 이제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길이는 한 4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이 가동하면 환자 정보를 먼저 이제 환경 설정 어떻게 몇 분을 측정할지 이제 설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측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은 시스템에 혈액을 장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심 분리가 되는 과정이고요. 원심 분리가 되고 나면 팁을 꽂고 분리된 혈장을 이제 저희가 꼽아놓은 칩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이 진행되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액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 동안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 열심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보통 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다 뽑아내고 이제 워싱 용액을 집어넣고 다시 이제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이게 한 3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 반복하도록
앞에 세팅 창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척하도록 이제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발색 시약을 집어넣은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발색 시약도 잘 섞이도록 효소랑 잘 반응이 일어나도록 흔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이제 측정 중이고요. 측정된 결과는 다 측정되고 나면 지금 하나 측정되는 이제 되면서 계속 이제 값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로 데이터 값이고 저게 이제 계산되면 저 위쪽에 농도 값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수식이 세팅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보신 그 장비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질환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가장 어떤 질병이 좋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암이 사망률 제일 1위고요. 그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심장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이제 사망률 제일 1위여서 미국에서는 매 33초마다 한 명씩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심혈관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마커들이 저희 장비로 측정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그 피 속에 이제 플라크 같은 것들, 혈전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혈관들이 조금씩 좁아지는데 그때 이제 동맥경화 고혈압부터 해서 동맥경화로 점점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혈전증 생기고 그다음에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니까 허혈성 심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때 이제 심근경색, 심근괴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근경색 한번 일어나고 나면 그다음에 자심실이 심장 비대가 되는 어떤 형태로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마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거는 처음 이제 심장 질환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는 CRP. CRP는 염증 마커라서 여기저기 다 쓰이긴 하는데 일단 CRP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전증 마커로 사용되고 있는 디다이머, 그다음에 심근경색 마커로 쓰이는 CTNI랑 CKMB를 측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이 NT-proBNP는 심근경색 마커로도 같이 쓰이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 분류하긴 했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마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심근경색 마커 5종 CTNI, CKMB, 하이 센시티브 CRP, 그다음에 디다이머, 엔터미널 프로BNP 다섯 가지 대해서 측정을 해왔고 농도 구간은 저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쓰고 있는 그 농도 구간에 해당되는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직선으로 피팅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약간은 이제 2차 곡선으로 피팅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 감지 재현율은 10% 이내로 측정이 되었고 측정 시간은 15분 내에 이 여러 농도에서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까지 다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측정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 측정했을 때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보시는 것처럼 뭐 낮은 농도에서 조금 많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높은 농도에서 변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10% 이내에서 그 재현성 있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농도 구간별로 낮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대체로 다 10% 안으로 측정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의 어떤 기술 성숙도를 살펴보면 저희는 여기 이제 시작품 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저희 만든 시제품 하나 가지고 이제 경제성 고려하지 않고 이 핵심 저희가 개발한 핵심 기술들이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단계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가야지 이제 상용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는 중간 단계까지 이제 개발한 거가 보통은 저기 5단계에서 대부분 멈추게 됐습니다. 기술 활용 측면을 보면 동네에서 심혈관 질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게 저희 목표였고요. 현재 심혈관 질환 관련 검사는 대형 병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뭐 새벽부터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간단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꼭 큰 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형 병원과 연계해서 동네 중소병원에서 그 측정해서 결과만 통보해 주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 장비나 이런 측정된 지방에서 측정된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가능한 장비를 만들었다고 저희는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 기술과의 비교인데 이제 지금 크게 국내 하나, 외국 해외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패스트라는 본래 회사는 미쓰비시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회사인가로 넘어가 있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 6종의 바이오마커를 저런 것처럼 보이는 카트리지 형태로 각각 하나씩 측정할 수 있고 17분 내에 측정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국내에는 바디텍메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저쪽은 웰 타입이고 이쪽은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코로나 키트에 썼던 이제 레피드 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앞에서 혈액을 이 기계가 약간 뭐 전처리를 해서 여기 기계에 뿌려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뒤쪽 센서 부분은 거의 뭐 지금 코로나 키트랑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고요.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쪽은 신호 증폭 효과는 없고 이미 이제 나와 있는 형광 신호만 측정하는 형태입니다. 반해 저희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증폭이 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고요. 뭐 사업성 측면을 살펴보면 예상 서비스는 이제 혈액 기반 심혈관 질환 모니터링 기기 및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상 수요자는 중소병원이나 보건소, 요양병원, 의료기기 업체에서 이제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심혈관 질환 응급진단은 응급실에서 이제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혈액 기반 심혈관 질환 말고 나머지 뭐 암이나 뭐 다른 질병들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는 질환, 단백질이 바이오마커인 경우에는 이 저희 장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중소병원이나 보건소, 다른 뭐 요양병원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업체에서도 변형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이 기계 기술을 이전받아 갈 경우에 뭐 이제 1년 정도는 이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1년은 기술 최적화하면 안정화하고 KFDA 인증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용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단기기 임상평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코로나19 등 진단도구를 국내 임상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5월에 검체보유기관과 진단도구 개발 기업 간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외진단의료기 협회가 출범이 돼서 이제 인허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동향 보면 심혈관 질환 쪽에서만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시장 자료 조사가 있어서 저희 봤을 때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카디악 마커, 심장 질환 마커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성장 추세에 있고 추가적으로 나타내면은 심혈관 질환 POCT가 해외에서는 꽤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국내 시장을 해외 시장이 5%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한 값인데 1,400골 정도에서 나중에 한 26년 정도 되면 한 2천억 불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기술이 현재는 이제 2개 업체의 기술 이전이 됐고요. 하나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기술 출자해서 연구소 기업 설립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신종 뭐 국내 시장 동향에서 이제 체외 진단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종 질병 출현으로 해서 인구 고령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체외 진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고감도의 진단 기술이나 장비 개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바이오마커 거기에 따라서 또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기능 확인이나 임상 검증을 통한 특허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체외 진단 시장은 뭐 연 6.9%로 26년에 1,38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뭐 유사한 내용이고요.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